18번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역사 신제도로는 모학문이 정치학이나 역사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이잖아. 거래비용 이론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합리선택 제도주의. 이 거래비용 때문에 균형이 안 되니까 이 거래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만들면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보다시피 거시적이야. 왜? 과거의 어떤 선택들, 지금 선택에 제약이 있어요. 특히 정치제도가 있어. 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가 있단 말이야. 이런 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는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제라든지 무슨 뭐 그 자본주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제도야. 어떤 제도를 하나 끄집어낸 다음에 이 제도와 관련된 다른 제도의 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제도를 끄집어내고 이거 관련돼 있는 장을 보다 보니까 중위 수준 맞아요. 다시 할게. 왜 전체주의라고요? 큰 틀 속에서 볼 거니까. 사람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주의 맞고요. 그다음에 하나 뭐 계급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통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제도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관련 제도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중위 수준이고요. 또 나라마다 다를 거니까 일반 법칙이 아니라 개별 사례일 겁니다. 중범위적이거나 다시 좀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이 제도의 의미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제도를 볼 때 무슨 뭐 자본주의니 무슨 뭐 그 민주주의니 통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도 뭐 어떤 경제, 의료제도 이걸 끄집어낸 다음에 관련 제도 속에서 다른 제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중위 수준 또는 중범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어도 나라마다 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일반 법칙이 아니라 개별 사례나 좀 특수성이겠지 이게. 이거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야 이거. 전체주의면서도 중위 수준이고요. 19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보다시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장이 있다니까 이런 장이 왜 만들어졌는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야. 과거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맥락을 보고 또 이 하나의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제도를 묶어서 장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도 영향력과 개인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의 맥락을 강조한다. 이건 맞는 말이다 이거. 21번입니다. 역사 신제도론에 의하면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는 이익단이나 정당에 통해 정치 요구로 표출된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제도잖아. 정치 제도잖아. 수동적이다. 이건 다원주의 시각이야. 여기에 대한 비판이야. 그렇지? 절대로 정치 제도는요. 일방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제도 때문에 외부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수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원주의 시각이고요. 다원주의 그래 정부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풍향계로 보잖아요. 근데 역사 신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도장이 있단 말이야. 이 제도장 속에 의해서 제도의 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 효율성이다. 역시 이거는 도구주의 시각이에요. 어떤 제도가 단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거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제도와 얽혀 있단 말이야. 분명히 제도가 이미 효율성이 끝났어요. 그럼 사라져야 되잖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가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라는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 신제도로는 구제도에 대한 비판이고,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뭐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되게 많습니다, 이거. 자, 그럼 제도가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이미 효용성이 떨어졌어. 그럼 없어져야 돼.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른 제도와 얽혀 있으니까. 이러니까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이 모든 장이 싹 다 사라졌을 때야 그때 가서야 다른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도가 바뀌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근데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역사적 단절이 온다면은 이런 장이 끊어지고 새로운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 장이 언제 올지 잘 모른다는 거 이게 역사적 단절이. 자, 틀렸죠?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원주의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정치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고 또 제도가 무조건 합리적이라는 건 도구주의거든요.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렇지? 자, 23번입니다. 자, 역사 신제도주의는 정치 행위자들은 합리적 극대화론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주는 그 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내 걸 추구해야 돼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론자가 아니고 이 제도가 주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장에서 주는 것 범위 내에서만 추구해야 되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잖아,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마음에 안 들, 공무원 지금 들어오시는 게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선호하고 이게 인정받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됐지? 아마 미국에 살았다면은 또 호주에 살았다면은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다. 합리적 극대화론자가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역사 신제도로는 보다시피 제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해요. 개인이나 정책 그 자체가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장 그 자체가 변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 개별적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의 개별적인 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제도장이 잘못되었다면 성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개인이나 정책 변화보다는 제도 그 자체의 변화 또는 제도의 장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25번입니다. 자, 역사 신제도는 종단이라고 그랬죠. 과거 선택이 지금 선택을 제약해요. 경로 우존적이야. 또 나라가 다르면은 경로는 다원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선 경로가 의존적이겠지만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갈 거니까 경로 다원적이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반대처럼 보이겠지만 경로 우존적이면서도 경로 다양성이야. 그리고 언제 단절된다고? 이 제도장이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다 중단되고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중단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경로 의존적이다. 이건 맞아요. 사회적 인과관계 이건 맞는데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서 중단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도 단절이 나타납니다. 이건 틀렸고요. 26번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경로 의존적이고 관성적이에요. 이러니까 기존 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가 비효율적이에요. 이미 이런 제도에 의해서 기득권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다. 경로 의존적이다. 관성적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시차접근법이 역사 신제도론의 일환이에요. 똑같은 정책이어도 어떻게 들어오는가, 시간차에 따라서,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금방 효과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효과가 천천히 나오거나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살아왔던 장이 달랐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시차 접근법에 의하면은 원인 변수가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결과 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금방 효과 나타나겠지만 어떤 나라는 좀 더 길게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숙성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입되는 순서라든지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시간도 있다는 거, 시간도 다르다는 거 이게 이건 맞는 말입니다. 27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사회학 신제도론 문화로 봐요.
어떤 문화장 속에 살아. 우리는 민주주의, 미국의 문화장 속에 살아요. 이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사회주의 문화에 살았던 나라들은 그 사회주의 제도를 베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안 맞아도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도를 제일 넓게 본 게 누구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야. 상징과 도덕틀, 문화까지 확대하니까. 또 구제도와 신제도를 비교한다면 구제도는 공식, 신제도는 공식 플러스 비공식까지 봐요. 근데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합리선택과 역사는 주로 공식 쪽으로, 사회학이 주로 비공식 쪽이야. 됐지? 이건 38, 28번은 맞았습니다. 상징체계나 도덕틀과 같은 문화까지 확대 해석한다. 맞는 말이고요. 29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 간의 선택적 균형 틀렸어. 개인의 선택 균형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 압력이에요. 문화 압력이기 때문에 이 문화권에 사는 애들은 도입할 수밖에 없죠. 동용화는 맞아요. 동용화는 맞지만 뭐가 틀렸다?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이 틀렸습니다. 개인들 간의 선택 균형 강조하는 건 누구다? 합리 선택 제도주의예요. 됐지? 동용화는 맞아. 문화장 속에서 살면은 그 문화 거를 베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동용화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선택 균형이 아니라 문화적 압력이에요. 틀렸어. 30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효용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맞아요. 효용 극대화에 행동하기보다는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문화, 미국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보다는 문화적 압력이 더 중요해, 이거. 그리고 역사가 종단이라면 횡단입니다. 횡단이야. 역사는 우리나라를 과거부터 쭉 내려가면서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압력적인 문화가 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 그 문화권에 있는 애들을 베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횡단 분석이고요. 공간 분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유사성 강조합니다. 그치? 질은 다 다르지만 껍데기는 비슷하잖아, 지금. 이걸 유질동용이다, 이질동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이나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한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왜? 문화 압력이 있는데 그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했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지, 여기에 배치된 행동을 했을 때는 소외되겠죠. 도태되겠죠, 이게. 이건 맞는 말이다.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나한테 합리적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지 나한테 효율성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얘기다, 지금.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친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 얘기다, 지금. 31번은 맞았습니다. 32번입니다. 경로우존성을 강조하고, 그치? 이거는 역사 신제도론이잖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비대칭성이다. 역시 역사 신제도론이에요. 기존에 기득권이 있어. 이 제도장에 의해서. 이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장을 바꾸는 걸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제도의 비효율성, 또 제도가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득권 애들한테 유리하게 행동을 하죠. 권력의 비대칭성. 이게 이제 역사 신제도론이야. 이거는 33번은 틀렸습니다. 사회학 신제도가 아니라 역사 신제도론, 경로 의존성, 제도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권력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 자, 배태성은 아까 봤듯이 지배적인 문화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하위 애들은 그 문화를 닮아가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낳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지?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그래요.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설사 나한테 안 맞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틀렸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정당성을 위해서 그거를 닮아갔던 거지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닮아간 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닮아가는 거야. 이건 틀렸어. 33번은요. 둘이 바뀌었습니다. 정당성보다 경제이익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34번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제 동용한 세 가지가 있다. 강압적이야. 규제라든지 압력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두 번째가 모방적이야. 나한테 맞지 않지만 내가 불확실해, 지금. 근데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럼 나는 저걸 닮아가겠죠. 나한테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난 모른단 말이야. 모르지만은 저렇게 한 사람이 성공해 있으니까 내가 닮아간다는 게 모방 동용화예요. 반면 전문가들의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닮게 하겠죠. 우리가 미국에서 행정을 배워서 우리만 배웠냐? 일본 다 미국에서 배웠단 말이야. 나라는 다른데 가보면 커리도 거의 비슷해요. 왜? 거기서 배운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어디서 배웠는가에 따라서 비슷하게 닮아갈 겁니다. 그 얘기다 지금. 근데 규제잖아. 규제니까 뭐가 맞다? 이건 강압 동용화예요. 규제 때문에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든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건 강압 동용화 맞습니다. 그치? 이걸 어기면 처벌받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압력이나 규제, 강압. 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을 베끼는 건 모방이에요. 전문적 영역에서 이 전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닮아가는 건 이건 규범이야.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에서. 35번입니다. 자, 사회 신제도론은요, 틀렸죠. 문화가 제도 형성 영향을 줘요. 강구하는 게 아니라 문화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강조하는 거죠. 35번은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합리 선택은 모학문이 경제학이야. 경제학 가정이야. 인간은 사익을 추구한다. 합리적이다. 가정이에요. 이건 제도 장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호가 제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밖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의 외생성이라고 그래요. 외생성. 다음에 역사와 사회학은요. 아니야. 이런 제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선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과거부터 있었잖아, 이게.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선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사회학은 우리가 미국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 문화권이었다면 사회주의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래서 선호의 뭐라고 그래? 내생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 신제도주의와 사회학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 체계를 주어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호 체계가 제도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주어진 건 외생성, 합리 선택 제도주의. 반면 역사와 사회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생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제도주의네요. 계속 말하지만 짝수를 쓰다 보니까 절반 문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말고도 절반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